자, 152페이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가 나오죠. 일단 개념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고,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유효한 거는 뭐예요? 취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 뭐예요? 무효. 이렇게 되고요. 박스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 박스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죠?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고 나중에 정리할 때 쓰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신 2번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효와 취소를 따로 외우지만 실제로는 다른 게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갑이 5살 먹은 꼬마인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으면 5살은 명백히 뭐죠? 미성년자니까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얘는 또 명백히 뭐이기도 하죠?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하니까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가능하죠. 이렇게 한 사람의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뭐죠?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죠. 그죠?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번에 뭐죠? 17살 먹은 아이가 8살 아이를 죽였죠. 그죠? 근데 얘가 정신병이 있대죠. 그죠? 정신분열증이요? 조현병? 왜, 저는 그래. 그냥 정신분열증 이러면 되지. 뭐 조현병 이래야 되나요? 조현병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정신분열증 하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이런 말 쓰지 말고 조현병 쓰자. 어려운 말 쓰자 이런 건가요? 아무튼 근데 얘가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만약 얘가 의사 무능력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죠?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무죄. 그죠? 감경하는 게 아니라 뭐죠? 무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원이 의사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죠? 없어요. 선지궁이나 그렇죠. 아마 유죄로 갈 겁니다. 유죄. 유죄로 가고 그 대신 뭐죠? 형을 뭐 할 거예요? 감경을 하겠죠. 그죠? 감경.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에게 의사 능력을 인정을 해야 뭐가 되는 거죠? 유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가족이 큰 코를 다쳐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얘가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게 형사법원에서는 유죄로 감경사유를 갈 거고요. 민사법원에서는 얘를 의사무능력자로 결정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의 의사 능력을 부정을 해야 부모에게 책임이 기속이 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의사 능력을 인정해 버리면 그 아이가 책임을 지지 부모가 책임을 안 져요. 근데 그 아이가 뭔 돈이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는 의사 능력을 부정을 할 거고요. 의사 능력을 부정을 해야 누가 책임을 져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 거예요. 그래서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의 판결이 이제 어떻게 엇갈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법원도 뭐예요? 무죄 판결을 내리고요. 다만 민사법원에서 뭐죠? 의사 능력을 부정해서 부모가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정상이고요. 정신병 걸리는 걔 깜빵에 넣으면 뭐 할 거예요? 그쵸, 저도 봤어요. 얘가 몇 시 학교 오는지도 막 이러고, 그죠? 근데
그런 것 자체로 이 아이의 정신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원인이 이유가 얘가 꼬마애가 고양이를 괴롭혔대요. 왜 죽였니? 그랬더니 처음에는 말 안 하다가 고양이를 괴롭혀서 죽여버렸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양이를 죽여서 아이를 죽였다, 엽기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신 능력이 없다고도 할 수 있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고양이를 괴롭혔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판단한다면,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뭐죠? 판단 능력이 없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율적인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고양이를 괴롭힌다고 사람을 죽여? 이런 나쁜 거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고양이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다면 그 아이에게 명백히 뭐가 없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없다고도 갈 수 있다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막 민사 재판과 막 형사 재판이 막 엇갈리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그 아이를 뭐죠? 형사적으로 무죄 판결하고 그 아이의 부모가 책임을 지고요. 돌아가신 거에 되겠죠?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아이는 어디 가야 돼요? 정신병원 가가지고 치료 감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요. 그죠? 모르겠어요. 결론은 아마 결론은 유죄, 형은 감경 이렇게 날 거고, 그다음에 민사법원에서는 뭐예요? 의사능력 부정. 따라서 누가요? 부모가 민사적인 것에 대해 책임을 져라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정신병 걸린 사람 보고 깜빵에 가두른다 그래서 그 병이 치료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뭐죠? 정신병원에 감금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뭐죠? 치료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무튼 기억해 주시고. 2번 법률의 무효가 나옵니다. 무효의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 무효의 종류에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뭐예요?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뭐예요? 상대적 무효. 뭐가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어의 표시만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제3자는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가 나오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재판상 무효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재판상 무효가 없어요. 만약에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뭐예요? X. 우리 민법상 무효는 당연 무효고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뒤에서 볼 거고, 맨 밑에 보신 무효의 효과 해가지고 무효로 되는 시기, 무효로 되는 시기가 있나요? 성립은 했지만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죠. 지금 무효와 부당이득입니다. 일단 눈에 말씀드리지만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무효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무효냐 유효냐를 판단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뭐예요? 유효. 책임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무효. 이렇게 된 거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 유효해요. 남의 물건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유효한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공유물을 팔아먹으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팔아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공유자 한 사람이 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해요. 왜요? 유효해야 뭐가 생겨요? 책임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요. 무효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
경락이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무효면 뭐가 안 생겨요? 책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또 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무효면 뭐가 안 생겨요? 책임이 안 생겨요. 무엇도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행을 했다. 이행을 했다면 할 필요 없는 것을 한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줘야 되는데, 다만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 불법 원인급여인 경우에는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효의 효과죠. 그 다음에 4번 일부 무효의 법률에서 137조가 나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얘기죠. 땅이 있는데요. 두 필지 땅입니다. A 토지도 사고 B 토지도 샀어요. 근데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지면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니까 요 B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도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요 A가 없더라면 B만 샀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무효라면 뭐만요? B라도 샀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A만 무효고 B는 뭐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다. 이해되시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때는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일부만 무효가 됩니다. 이 법조문만 이해하시면 돼요. 교재 보시면 2번 나머지 부분이 유효로 되기 위한 요건에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그냥 분할, 분리가 가능해야 된다. 또는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법조문만. 적용 범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이 나오는데 일부의 무효 법률은 일부 취세 법률에도 뭐죠? 확장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 무효행위 전환이란 말이 나오죠. 어떤 문제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죠.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무효인데 이것이 만약에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뀐다면 이걸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고요.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원칙과 예입니다. 원칙, 무효인 법률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뭐죠? 요식행위든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든 이것이 뭐로 전환되냐면은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불가능,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다. 뭐로는 안 돼요?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외입니다.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뭐 할 수 있어요? 전환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거 적어 놓으셔야 되고.
몇 가지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들으시면 되는 거죠. 갑이 돌아가셨는데 을과 병과 정과 무 사형제가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뭐 재산도 많지 않고 그래서 큰 형님이 다 상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정무가 뭘 했냐면 상속을 포기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 상속 포기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근데 문제는 요 상속 포기를 했는데 이것이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무효란 사실이 밝혀지면 요게 뭐로 바뀔 수 있냐면 상속 재산에 관한 협의 분할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병정무가 상속을 포기한 이유는 을에게 뭐예요? 재산을 몰아주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을병정이 뭐예요? 상해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 포기로서는 무효인 경우에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전환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협의 분할은 계약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단독행위가 유효한 뭐로 바뀔 수 있어요? 계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 그죠? 적을까요? 몇 가지 기억할 거. 첫째, 무효인 단독행위가 뭐로 전환될 수 있어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이 뭐죠? 가능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상속 포기가 뭐로 바뀔 수 있어요? 협의 분할로 뭐죠?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전에 됐던 거죠.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뭐로서는 유효하죠? 양자로서는 유효하고요. 또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인지로서는 유효하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요식행위고요. 유효하실 것은 다 뭐죠? 가족법상행위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건 뭐죠? 상속이니까 친족 상속법에 대한 행위에 대해 친족 상속법에 대해서도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 증세한 유언이 뭐인 경우에요? 무효인 경우에 뭐로 바뀔 수 있냐면 자필 증세한 유언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둘 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이것도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결국은 우리 판례는 무효인 단독행위가 유효한 단독행위로 전환되는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억이 다 됐어요. 그죠? 정리할 것은 무효행위가 전환이 되면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죠?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게 원칙입니다. 뭐로는 못 바뀝니까? 요식행위로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단독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뭐로 바뀔 수 있어요? 계약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친족 상속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뭐죠?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고요. 무효인 단독행위가 유효한 단독행위로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전환될 수 있다는 거 좀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은근히 지문으로 잘 냅니다. 우측에 보시면 법률행위 무효해가지고 판례들이 나오는데 1번 무효의 효과에서 결론 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그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요거죠. 무효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고, 따라서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침해행위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요. 2번 판례는 좀 이따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단독행위 전환해가지고 1번에서 나와 있는 건 요거예요. 상속 포기로서는 뭐예요? 무효지만
협의 분할로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어떻게 기억하시자고요? 무효인 단독행위가 유효한 계약으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전환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하나 안 빼면 뭐가 하나 안 넣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 그죠? 원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나쁜 짓이죠. 폭행이잖아요. 따라서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환은 인정돼요.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궁박한 상태에 있는데 을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5억짜리 땅을 2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주관적으로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현저히 뭐예요? 불균형이 있고 을이 궁박을 뭐 했어요? 이용했으니까 요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예요? 무효인 거죠. 갑이 무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그랬어요. 그래? 무효? 얼마면 팔 건데? 5억은 받아야죠. 그래요? 그러면 5억에 내가 살게. 라고 한다면 2억 매매 계약이 유효한 5억 매매 계약으로 뭐 될 수는 있어요? 전환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신분행위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6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무효행위 추인이 나오는데 요거는 확실하게 뭐 하셔야 되냐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도 읽어보시되 뭐가 중요하냐면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객관식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인데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뭐냐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안 되는 경우죠. 첫째,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강행법규 위반. 솔직히 더 많아요. 원시적 불능 이런 것들도 다 추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뭐는 인정이 돼요? 전환은 인정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력이죠. 일단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가능한 경우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완전히 술을 이빨에 처먹었어요. 그래서 막 필름도 끊어지고 막 굴러다니고 막 빈대떡도 붙이고 막 완전히 뭐죠? 맛이 간 거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상에 기억도 없는데 제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미친놈이 술 처먹고 뭐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물론 그 매매 계약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니까 뭐죠? 무효적이죠. 근데 그래서 정신 차려 한번 보니까 세상에 맨정신일 때보다 나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술 처먹고 막 윽박질러가지고 저한테 뭐죠?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추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새로운 법률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주중에 수업이 없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뒷동산에 이제 등산을 다녔거든요. 살 빼려고. 빠지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 평일날 가면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는데, 맨날 같은 주잖아요. 그죠? 같은 주인데,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꼭 있더라고요. 꼭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몇 번 봤어요. 근데 꼭대기 같더니 옆에 딱 앉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아니, 어떻게 평일날 오니에요? 그래서, 아니, 제 직업 특성상 평일날 쉰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공무원이었는데 병가를 냈대요. 지금 낭떠러지 얘기긴 한다. 이렇게
꼭대기에 이렇게 걸쳐있는데 공무원이 병가를 했대. 그래서 이거 어디가 아프셔서요? 정신병이요. 그러니까 막 무서운 거야 이제 막. 정신병이요. 조울증도 있고요. 제가요. 뭐 우울증도 있고 뭐 정신불일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병간해가지고 뭐 2년째 병가 중이라는 거. 그러니까 막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술 먹였는데 우선 자기는 이제 그쪽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술 먹고 후회하면 우울증이 시초래네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술을 먹거나 다음날 미쳐서 내가 왜 이렇게 술을 먹었어 막 이렇게 막 그 술 먹고 후회하고 술 먹었을 때 한 행동들을 막 후회하고 막 이러면요 우울증의 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양반 정신병의 전문가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치료거든요. 술 먹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술을 제가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술 먹고 다음날 후회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가끔 나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미쳤나 봐. 매 술 먹었지 막 이렇게 우울증이 시초래, 그죠? 술 먹고 후회하지 마시고 배우자 쪽에서 술 왜 먹었냐 그래도 떳떳하게 먹으면 어때? 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이게 우울증은 안 가고 괜히 막 후회하고 막 미쳤어 내가 막 이러면 이제 이게 우울증이 시초래요. 이게 그 다음에 가능한데 참 저 별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나죠, 그죠? 가능한데 새로운 법률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통정어휘 표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뭐까지 해줬냐면 이전 등기까지 해줬거든요. 물론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고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는데 을이 갑한테 그러는 거죠. 야 그거 진짜 내가 사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한테 진짜 팔게 라고 쌍방이 추인하겠다고 하면 이 갑과 을은 요 시점에서 새롭게 매매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요 무효였던 매매 계약이 유효로 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뒤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말하면 새로운 법률이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급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요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 무효면 을의 등기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등기는 말소하고 새로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논리가 생기죠. 그죠? 너무나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야, 그거 그냥 귀찮게 말소해가지고 다시 이전 등기하지 말고 그냥 그때 그 무효였던 거 그냥 유효로 바꾸자라고 해도 뭐죠? 상관은 없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죠? 무권 대령이죠. 그죠? 무권 대령이는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꼭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굳이 이해까지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거만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60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유동종 무효의 법률관계가 나오죠. 제가 떠들 시간이 없구나.
자,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는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무효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원래 무효는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있는데, 이러한 무효를 우리가 먼저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유동적 무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예요.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뭐죠?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교재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국토이용관리법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유동적 무효예요. 왜 그럴까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이 뭐냐면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이죠. 토지를 거래하면서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인 적이죠. 근데요, 토지를 거래하면서 허가받는 건 불가능해요. 아니, 누가 살지도 결정이 안 됐고 매매 금액도 결정이 안 됐는데 미리 허가부터 받는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가 없이 뭘 해요? 매매 계약을 하고요. 나중에 뭘 받게 되는 거예요? 허가를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매매 계약할 때는 허가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이건 뭐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또 유동적 무효예요. 뭐라고요? 정지조건. 왜 그러냐면 정지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정지조건이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돼야 유효가 된다. 유동적 무효고요.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예요. 왜냐하면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시기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은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지만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긴다. 그럼 이건 뭐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근데 교재 보시면 디귿번 조건부 기한 부분이 나왔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 중에서 뭐만요? 정지 조건만. 기한 중에서 뭐만요? 시기부만 유동적 무효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예요. 왜요? 해제 조건이란 지금 이미 효과가 있지만 유효하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조건이 뭐죠? 해제 조건이잖아요. 따라 해제 조건은 유효이긴 한데 뭐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유동적 유효인 거예요. 종기도 유동적 유효죠. 그죠? 그죠? 임대차 계약이 4월 말일 날 끝나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뭐예요? 유효하지만 4월 30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없어지는 거니까 종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에 도래할 때 이거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동적 유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만약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뭘 포함하고 있어요? 유동적 유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만요? 정지 조건만 뭐만요? 시기만 유동적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우리가 부관에서 따로 배울 거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무권들에서 배웠고 이 시간에는 뭐죠? 요거를 배울 거죠. 그죠? 요거를. 근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자세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